안녕하세요, 모토PD 정원주 에디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K5 중 가장 비싼 K5 하이브리드와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에 있어서 K5 하이브리드가 2.0 가솔린 또는 1.6 터보와 다른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량의 인상을 좌우하는 전면부 디자인이 상당히 꽤 다른데요. 그릴 같은 경우는 패턴이 샤크스킨 모티브를 갖고 있는 다른 모델들에 비해 하이브리드 모델은 좀 더 안정적인 패턴을 지니고 있죠. 얼핏 보면은 돛담배 모양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지 패턴만 다른 것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모델은 헤드램프 아랫부분까지 빈틈없이 꽉 채워주면서 좀 더 확장된 느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퍼 디자인도 완전히 다른데요. 다른 모델들이 가운데로 몰리는 듯한 그런 형상이라면 하이브리드 모델은 양끝으로 퍼지는 그릴과 마찬가지로 좀 더 확장된 느낌을 주는 형상입니다. 에어커트는 조금 더 얌전한 모습이고요. 이러한 전면 디자인은 앞에서 뿐만이 아니라 측면에서 봐도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휠 디자인도 다른데요. 공력 성능 향상을 위해 스포크 사이가 막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의 색깔을 달리해 시선을 분산시키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답답한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기능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겠죠. 그 밖에 측면과 후면 디자인에선 별다른 차이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에코 배지 정도가 달려있다 정도인데요. 하지만 시선을 위로 향하면 솔라 루프가 달려있죠. 저희가 소나타 하이브리드에서 먼저 만나봤던 기능인데요. 이 솔라 루프 같은 경우는 하루 6시간 동안 일조량을 받는 경우 1년 기준으로 1300km의 거리를 추가적으로 주행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방전도 예방을 해주고 있고요. 하지만 옵션 비용이 130만원이라는 무시 못할 가격이기 때문에 자기의 좀 개인 일조량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또 옵션 추가 비용에 따라서 선택을 좀 신중하게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파노라마 루프를 선택한 것과 달리 지금 차량도 솔라 루프가 선택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막혀 있어 가지고 개방감이 덜하다는 그러한 단점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인테리어 디자인은 하이브리드라고 딱히 다르진 않습니다. 기아자동차 홈페이지에서는 하이브리드 전용의 인테리어라고 했는데 딱히 찾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크기는 동일하지만 구성이나 디자인이 하이브리드 전용의 클러스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에서도 하이브리드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흐름도도 보시면 여기 솔라 루프에서 이제 배터리를 충전을 하고 있다는 이런 애니메이션 그래픽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하이브리드 모델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성능입니다. 최고 출력 152마력, 최토크 19.1을 발휘하는 G2.0 하이브리드 엔진뿐 아니라 38.6kW 그리고 205Nm를 발휘하는 전기 모터가 결합돼서 정말 빼어난 주행 성능을 나타내고 있어요. 단순히 엔진에 모터가 더해져 합산 출력을 높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같이 또 따로 엔진과 모터가 구동을 하며 매끄러운 주행 질감을 선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정차 시에 오토홀드 기능으로 이렇게 시동마저 꺼지고 완전히 멈춰 있는 상태에서 처음 움직일 때는 모터만이 구동해서 부드럽게 출발하고 그리고 좀 더 힘이 필요할 때는 엔진이 힘을 더 보태주는 그러한 유기적인 연결을 해주고 있는 셈이죠. 주행 모드는 스마트, 에코, 스포츠, 커스텀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다른 모델 같은 경우는 컴포트 모드가 있었는데 그게 빠지고 기본적으로는 에코 모드 그리고 스포츠 모드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커스텀과 또 스마트 모드도 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형 소나타 하이브리드에서와 마찬가지로
액티브 시프트 컨트롤, 즉 능동 변속 정밀 제어 기술이 적용돼 6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기술은 더 높은 연료 효율성은 물론 더 빠른 변속 응답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5 하이브리드 역시 다른 K5 모델들과 마찬가지로 변속은 다이얼 방식으로, 또 스티어링 휠 뒤편에 이렇게 패들 시프트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승 중인 17인치 타이어 그리고 빌트인 캠이 선택이 된다면 공인 복합 연비가 18.8km/L인데요. 만약 빌트인 캠을 선택하지 않고 타이어도 한 치수 작은 16인치를 신는다면 공인 복합 연비가 무려 20.1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소나타 하이브리드와 동일한 수치이긴 하지만 역시 중형 세단에서 이 정도의 연료 효율성은 정말 매력적인 성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는 건 없겠죠. 하이브리드는 K5 중 가장 높은 몸값을 지녔습니다. 엔트리인 트렌디 트림은 2,785만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가장 높은 트림, 시그니처 트림 같은 경우는 3,400만원부터, 그리고 지금 타고 있는 풀옵션 같은 경우는 3,875만원까지 가격이 훌쩍 오르게 되는데요. 이 정도가 되면은 주변에서 이 정도면 K7을 사지 그러냐 라는 얘기를 충분히 들을 것 같아요. 편의 및 안전사양은 다른 모델들과 대동소이합니다. 고속도로는 물론 자동차 전용 도로까지 내비게이션 기반으로 곡선로 그리고 안전구간까지 반영하는 내비게이션 기반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을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음성인식 제어 기능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운전석 창문 열어줘. 약간 반응 속도는 떨어지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창문을 연 김에 얘기를 해보자면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도 전면은 윈드실드와 1열 윈도우 실드에도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상 기록 장치인 빌트인 캠도 옵션으로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보조 배터리의 추가 없이도 주차 시에 최대 10시간까지 녹화가 가능합니다. 이런 점은 좋은데 소나타 하이브리드와 마찬가지로 K5 하이브리드 역시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이 빠졌습니다. 이런 부분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2열에도 앉아봤는데요. 밖에서 봤을 때는 루프라인이 뒤로 갈수록 낮아지는 패스트백 스타일이라 거주성이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앉았을 때 머리 위 공간은 제가 앉았을 땐 닿을 정도는 아닙니다. 살짝 닿을락 말락 하지만 닿을 정도는 아니고요. 반면에 이런 무릎 공간 같은 경우는 1열 시트를 B필러 정도에 맞췄을 때 상당히 넓은 무릎 공간을 보여주고 있어요. 신형 K5 같은 경우는 휠베이스가 2850mm로 이전 모델 대비 45mm가 길어졌습니다. 플랫폼도 3세대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기존의 트렁크에서 시트 밑으로 위치를 하면서 트렁크 공간은 물론 이런 주행 안정성에도 충분히 좀 기여를 하고 있어요. 2열은 다른 모델들과 동일하게 에어벤트와 12V 그리고 USB 단자가 위치하고 있고요. 중앙에는 암레스트, 컵홀더, 또 폴딩은 안 되는 대신 스키스루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는 수동식 선바이저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는 전동식 선바이저는 적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좋은 거는 이렇게 지금 B필러에 맞춰 놓은 상태인데요. 이렇게 조수석을 2열에서도 앞뒤로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스펜션 셋업이 전륜 맥퍼슨 스트럿, 후륜 멀티링크로 이전과 동일하지만 서스펜션의 구조 일부분에 개선 및 그리고 재배치를 통해서 주행 안정성과 승차감 향상을 꾀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2열에 앉았을 때도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매끄러운 주행 질감과 그리고 이런 부드러운 승차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면 윈드실드와 그리고 1열 도어에는 이중접합 차음 유리를 사용하면서 2열에는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안 된 게 다소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기아 자동차의 신형 K5 하이브리드 모델과 달려봤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높은 몸값에 걸맞게 빼어난 주행 성능과 높은 연비 그리고 낮은 CO2 배출량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2.0 가솔린, 1.6 터보와 하이브리드까지 2.0 LPG도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다양한 엔진 라인업에 힘입어 신형 K5가 2020년 어떠한 성과를 기록할지가 기대가 됩니다. 1월 달에는 이미 소나타를 제치기도 했죠. 네, 저는 지금까지 모터PD 정원준 에디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솔라루프가 있으니까 확실히 2열에서도 이런 좀 개방감이 덜한 게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네요.